가그린이나 리스테린 같은 구강청결제가 정말 입속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어떤 글을 보면 서양에서 양치를 하지 않고 구강청결제를 쓰는 습관이 든 건 모두 이 리스테린의 광고가 빵빵하게 나왔기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글의 결론은 원래 필요 없는 상품인데 이렇게 억지로 팔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었습니다. 구강청결제는 광고가 만들어낸 그냥 쓸모없는 단순한 상품일 뿐일 걸까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해오셨는데요. 입속 건강 관련해서 두 질문을 저희가 좀 묶어서 한꺼번에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도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치과 쪽 분들에 대해 궁금했던 건 이 구강청결제가 의미가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리스테린 등등등. 물론 상쾌함 느낌이 있고 세균이 죽는 거는 아마 그 연구 결과에 나왔을 거예요. 그런 성분을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죽인 게 결론적으로 건강에 좋은 것이냐, 치아 건강에. 라는 걸 한번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걸 또 답변을 드릴까요? 네. 예, 기대됩니다. 치과 단톡방. 우선 리스테린도 색깔별로 그 성분이 조금 조성이 달라요. 뭐 주황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다양한 색이 있죠. 그래서 주로 구강 청결제 성분이 우선은 생리식염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불소. 불소는 우선은 우리 충치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하나의 막이 되기 때문에 유아에서는 치아 도포를 위해서도 사용을 하는 긍정적인 물질이죠. 약간의 알코올 성분도 있어서 소독 효과도 준다고 해요. 이런 것들의 조성의 차이에 따라서 그 리스테린 가글이나 여러 가지가 버전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부의 그런 우리가 약국에서 사는 그런 슈퍼에서 사는 그런 것들 외에도 병원에서 의사 처방으로 인해서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구강 청결제도 있어요. 여기에는 약간의 그런 항생 물질이나 스테로이드 물질도 좀 포함이 돼 있다고 하네요. 그 청와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썼던 그 가글액, 윤전추 그 행정관이었나요? 네. 행정관한테 요구를 해서 그 청와대 소속 간호사가 전달을 이렇게 해줬던 그 가글액이 바로 그 항생제가 섞여 있는 의료용 가글액이었던 거죠?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맞을 것 같아요.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 성형 시술하면 많이 한다는 그 가글이죠, 그게. 그래서 목적은 우선 구취 제거가 있고요. 그러니까 칫솔질 못할 때 우리 입냄새 나니까 그럴 때 하는 목적. 그다음에 세균 억제 목적이 있거든요. 충치나 잇몸병 예방. 근데 이것들이 모든 사람한테 다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장기 사용했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어떤 부작용일까요? 우선은 알코올 성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알코올 성분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 오히려 구강 건조증이 생길 수가 있대요. 그리고 이게 뭐 알코올 농도가 높으면은 살균 효과가 좋긴 하지만 높은 그런 구강 청결제를 사용을 하면은 입안의 점막이 손상되거나 치아에 변색이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향균, 살균 이런 것들은 입안의 정상 세균까지 제거를 해서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해요. 저 또 하나 부작용 아는데요. 음주운전 측정에서 그 바로 직전에 가글액을 좀 알코올 성분 높은 걸 가글을 하고 하면 불었을 때 걸린다는. 그래서 가글했는데 하면 또 면피가 된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우스갯소리를 드린 말씀이었고요. 네, 그래서 치과 선생님들이 말하기에는 특별한 구강 질환이 있어서 꼭 써야 되는 경우 외에는 차라리 맹물로 가글을 하고 올바른 칫솔질, 치실, 치간 칫솔, 혀솔질 하라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치질이 되게 중요하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양치질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예방 치과의 영역이 있더라고요. 위아래로 하고 그 정도만. 3분의 그 정도 기본으로 하는데 그거보다 더 특별한 사항이 있나요? 예, 이런 다양한 그 치실 사용이나 치간 칫솔 사용 방법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치과에서는 그런 예방을 강조하는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교육을 받는 것도 사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한번 왜 우리 성교육 그냥 다 모아놓고 시키는 것처럼 이런 칫솔질 교육도 한번 아이들한테 제대로 이렇게 숙지를 시켜놓으면 평생 가는 좋은 정보잖아요.
했으면 좋겠는데 할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치과 선생님들이 가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아이들은 배워도 실제로 실행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요. 어른이 배워도 힘들어요. 저는 한번 대학 다닐 때 수업 시간에 그 치과 병원 선생님께서 오셔서 해주셨는데도 잘 안 하게 돼요. 그렇게까지 꼼꼼하게는. 그래요? 뭐 다른가? 우리 아들은 치약을 그냥 짜서 먹던데요. 그래도 되나요? 애기용 치약이긴 하지만 걔는 그게 맛있나 봐요. 그냥 딸기맛 치약. 애기들은 다 먹더라고요. 다 먹어버리더라고요. 칫솔을 씹고 있어요. 딱 똑같나 봐요. 그래서 이거 먹어도 되나? 소아치과 하는 선생님들이 얘기하기를 애들이 충치가 생겨서 많이 오잖아요. 네. 그럴 때 많은 부분이 부모가 치아 관리를 제대로 안 해줘서 그런 거지 아이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뭔가 사탕이나 젤리나 뭐 이런 걸 많이 먹어서 너가 충치가 생긴 거야라고 아이를 구박할 게 아니라 부모가 치아 관리를 제대로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고 부모들에게는 참 힘들어요. 예, 구강 관리를 부모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부모 교육을 먼저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리스테린이나 가그린 같은 경우는 너무 자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반대이신 건가요? 그렇죠. 차라리 맹물로 가글 하고 양치질을 제대로 해라. 그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혓솔질 하는 그러니까 혓솔이 따로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칫솔로 혀를 닦으면 모자라요? 충분하지 않은가요? 그것까진 못 물어봤네요. 아, 네. 그렇군요. 혓솔이 없어서 집에. 선배 곧 나가서 사실각. 피날 정도 바로 직전까지 칫솔로 하지 않을까. 그거 귀찮아서. 뭐 그런 생각도 들었네요. 아마 그 솔에 부드러운 거나 그 마모 정도나 아니면 굵기나 이런 것들이 다를 거예요. 예. 가끔 보면 그 칫솔의 그 헤드 부분에 솔 반대편에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혀를 닦으라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마련된 것도 있거든요. 네. 뒤집어서 혀를 닦으세요. 이렇게 적혀도 있었는데. 여튼 그렇군요. 오늘 구강 건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뭐 더 덧붙이실 말씀들 있으신가요? 원장님이나 기자님이나? 없으시면 없습니다. 오늘 저희 주제가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요. 여기서 사연 소개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소 메일 주소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tower@sbs.co.kr입니다. 뽀얀 거 탑 타워고요. sbs.co.kr입니다. 많이 보내주세요.